자, 1회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한번 잘 풀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메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추려놨으니까요. 자, 제목 정도는 꼭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이상하게 나오지 않고요. 꼭 제목대로 해서 이제 중계는 그리고 중계 대사물은 아니면 또 등록이나 결격사유나 쭉 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저 끝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뭐 경매나 매수 신청 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한두 개씩 해서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을 꼭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틀게 하는지 또 나중에 어디가 길목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중계 내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자, 중계는 이제 3요소가 먼저 있을 거고요. 용어 정의하게 되면은 그리고 중계는 사실행위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의무는 없습니다. 따로 이제 일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약하고도 여러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개 종류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일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객관적인지 아니면 또 주관적인지 아니면 또 종합적인지 오로지 뭐라고 씁니까? 오로지 객관적으로 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하고 관련된 1번 보실까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중개나 중개업은 한 문제감으로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중개인 사실, 그죠? 중개인 자체는 사실행위 맞죠? 자, 대신에 중개인은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걸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만큼은 법률행위죠. 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자, 중개 대상은 자, 중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자, 그런 부분은 바로 매매 등이니까요. 거기는 법률행위였습니다. 자, 1번은 정확하죠. 자, 2번이나 4번까지 어렵지 않고요. 근데 5번,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대상감에서 많이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먼저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중개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에 딱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방구 아저씨 그리고 쌀집 아저씨 가끔씩은 방송에도 나옵니다. 중개를 막 하고 있습니다. 땅 소개, 건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을 문제 삼지 중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먼저 중개를 자, 중개가 한 번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형벌을 받는다. 안 맞습니다. 한 번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형벌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5번 엉뚱하죠. 어려워 맞을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바로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것도 시험 문제 가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이나 중개 대상물 또는 중개 대상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유치권이나 환매권은 언제나 안 된다고 했습니까? 성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거기에 성립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가 낄 자리가 없고요. 거기다 환매권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개가 낍니까 못 낍니까? 낄 수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이전만큼은 가능했었다. 그리고 동사는 아예 중개상 자체가 되지를 아예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권리질권은 또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또 거기는 됐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권리가 될까 아니면 중개 대상이 될까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 보셔야 됩니다. 자, 2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이라고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토지나 자,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안에는 선박은 없습니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업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재단 하다 우리는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물 갖고 도대체 뭐 할까요? 여기입니다.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1번 엉뚱하죠.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질문 잘 보실까요? 자, 유치권 또는 환매권에 성립 그랬습니다. 성립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유치권을 이전할 때 그리고 환매권을 이전할 때 환매권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뭐 춤출 때만 부기부기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묘기지권 여기도 남의 땅에 묘 써놓고 20년
거기는 세월의 경과로 성립하지 거기는 아예 물건 자체를 우리가 중개해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당연하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 권리질권. 자, 그냥 질권은 안 들어가는데 뭔 들어갑니까? 권리질권은 들어갑니다. 정답 몇 번? 4번.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에 자꾸 나오고요.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또는 장소적인, 목이 좋으니까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그게 뭡니까? 권리금. 자, 권리금은 중개 대상 자체가 여기는 해당하지는 아예 않습니다. 자, 결국에 5번 아니고요. 몇 번입니까? 4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쪽에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먼저 토지의 일부는 중개대상이 됐었는지, 그리고 건물, 입주권, 분양권, 등기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무과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임목도 등록을 먼저 거쳐서 지금은 국가지도 다 등록합니다. 등록을 거쳐서 등기까지 했을 때가 나무. 결국에 토지 등기상 증명서하고 따로 뭐가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주 독특하게 등기한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토지 건물입니다. 먼저 할 거고요. 몇 개월 맞춰서 10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겠다는 취지는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속겠다는 게 권리니까 갑구나 울구 쪽이겠죠. 거기는 표제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먼저 첫 번째 정확하죠. 토지 일부도 정말 중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질문 꼭 주셔야 됩니다.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 아닐 거고요. 세차장 구조물도 아니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것들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보시니까 미채굴의 광물, 그리고 무주의 토지 정말 다 맞죠. 그리고 토사나 하천이나 지하수 모두 다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질문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3번에 보실까요? 동의나 그리고 호수를 지정받는 권리는 중개상이 될 수가 없다. 동호수를 지정받았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 됐습니다. 안 됩니까? 됩니다. 거기는 분양권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됩니까? 입주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입니다. 자, 명의인 방법 갖추면 거기도 정말 수목도 등기를 해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된다. 거기도 맞았고요. 5번에서 공장재단 정말 뗄 수가 없죠. 하나니까 토지나 건물은 분리해서 중개사업이 정말 될 수가 없습니다. 떼면 사고 친다고 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3번도 3번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정말 편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부터 이제 등록입니다. 자, 등록도 이제 특히 등록 기준 상법상 회사에 우리 법인은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몇 조만 14조만 중개업하고 겸업 6개만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중개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하고요. 대표자 빼야 됩니다. 자, 임원하고 사원만 얼마? 3분의 1. 자, 숫자 가지고 계산해봐라. 그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사무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요건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도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 가서 이제 보증 설정했을 때 인장 등록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다. 통보는 며칠 만에 7일 만에 어떻게 서면으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보시까. 자, 2번 질문을 잘 보시까. 자, 먼저 가설 건축물 대장. 자, 끝에 보니까 사무소 확보 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뭐는 제외였습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였습니다. 왜요? 컨테이너 하우스잖아요, 여기입니다. 거기 너무 심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아도 뒤에는 맞아 쪽입니다. 앞에가 벌써 틀렸습니다. 않아도 사무소 확보 소리가 될 수 있다. 자, 떼 보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 될 수가 없어요. 자, 뒤에는 맞지만 앞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두리뭉실하게 막 넘어갑니다. 꼼꼼하게 떼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그걸 노립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4번은 바로 2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은 별표 3개 값이네 여기입니다. 여기는 법인의 등록 기준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 박스 정도로도 나올 수가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인의 등록 기준 5번 보실까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문장 짧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긴 문장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상법상 벌써 여기도 맞지 않죠. 주식회사.
그럼 주식회사 말고는 안 됩니다. 유한이나 유한 책임이나 합자나 함유까지도 얼마든지 됩니다. 몇 개, 5개에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엉뚱합니다. 거기다가 자본금은 5천만 원 초과할 것도 그랬습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또 초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 두 군데가 벌써 틀렸고요. 자, 2번에다가 만 정답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자, 2번에 중개업 마늘. 자, 그게 아니라 14조만 그래야 됩니다. 자, 14조는 중개업에다가 뭐 겸업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 중개업 마늘. 그러면 겸업 못합니까? 그입니다. 중개업 마늘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까? 그러지는 않았다. 14조라고 했었다.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대표자는 반드시 그렇죠.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은 3번. 3번이라고 쉽게 좀 나왔습니다. 앞에는 미끼를 좀 던져놨습니다. 자, 네 번째 대표자를 제외한 맞았고요. 거긴 맞았는데 뒤에 숫자가 이상합니다. 자, 임원도는 사원의 2분의 1도 그려놨습니다. 얼마입니까? 3분의 1조개입니다. 자,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과반수 그리고 2분의 1 이상 반수 이상 이런 것도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얼마라고요? 3분의 1. 또 시험장에서 5분의 1 그러면 더 안 지고 여기입니다. 369 계산도 해봤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교육 이상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맞았습니다. 연수 교육을 받았을 것. 연수가 아니라 실무 교육. 여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은 3번.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결격 사유죠. 자, 미성년자부터 저 밑에 법인까지 해서 이제 뭐 여기 결격 사유가 12개나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징역이나 그리고 벌금 같은 것들 시험 문제에 정말 단골모조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발생했을 때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발생했을 때 당시에 사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정지 기간 중에는 뭐를 못했습니까? 근무를 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 가면 처분 당시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있을 겁니다. 로또 복권이라도 대하조개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자. 뭐가 틀렸습니까? 변제해도 뭘요? 복권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 복권은 취소 소송을 다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판결문까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 그걸로는 안 끝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이제 틀렸고요. 여기 이제 등록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 일반사면, 공소시효, 형해시효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특별사면 받았다. 자, 그랬을 때는 3년이 가지 않으니까 등록 신청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일반사면은 국회에 동의까지 받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선고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가벼운 것들 선고를 다 없애줍니다. 뭐 음주면허,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 2번을 시간 일반 사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이 경과된 자, 뭐 일반 사면은 사면 받자마자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2년 만에 가석방. 그럼 302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남습니까? 잔영기가 남죠. 그냥 3년만 가서는 안 되죠. 그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3년이 경과된 자. 몇 년입니까? 총 다 해서 4년. 잔영기 1년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시험 문제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당연히 결격사유에 들어가죠. 자격정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 정지 기간 중에는 꼼짝 못하는 건 당연하죠. 여기도 결격사유입니다. 자, 금액 맞는지 보시까 300만 원 이상이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에 딱 걸렸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300만 원 이상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네요. 결국에 이제 6번에서는 2번만, 자, 2번이 바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해당하지를 않아요. 나머지는 다 해당합니다.
자, 7번 쪽에 우리 법인행 분사하면서 꼭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아예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다. 분사무소는 서울에 있지만 분사무소가 어디 분사무소 자체가 서울에 있지만 주된 사무소는 저기 부산에 있을 때 그럼 부산 쪽에다가 신고하십시오. 아주 엉뚱했습니다. 완전 따로국밥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보증 설정도 먼저 해야 됩니다. 보통 사무소는 나중에 통지받고 나서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아주 여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나가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나가볼 거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또 누가 합니까? 주된 사무소가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 합니다.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 먼저 10번 쪽에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설명이 더 어려운 것을 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까. 자, 먼저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예전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은 아주 엉뚱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엉뚱했죠. 자, 보통 사무소는 보증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사무소만큼은 따로 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없으니까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뭘 합니까? 여기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서류도 있었습니다. 꼭 두 번째 서류가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2번도 엉뚱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잘 나왔는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꼭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불편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즉시인증. 자, 분사무소 신고필증은 즉시 교부된다. 심사 안 합니까? 심사 들어갑니다. 얼마? 7일.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엉뚱했습니다. 즉시가 X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니까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맞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정말 맞고요. 꿀물거리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송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보. 왜? 사무소 심사 때문에. 답은 몇 번? 5번. 자, 5번. 여기 이제 맞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정말 별표 세개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8번도 이제 우리 고용인의 그 책임도 밥상 몇 개였습니까? 바로 민사, 연대 책임계입니다. 똑같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정말 예비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벌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 양벌, 그리고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벌금이 없었고요. 그리고 벌금이 있다고 해도 등록 취소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은 대신해서 책임을 지니까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각종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신고는 언제, 고용 관계 종료 신고는 언제, 그리고 안 했을 때 제재가 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거라고 있습니다. 1번 보실까요? 고용인이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며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사고 쳤습니다.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위 책임을, 자, 대위는 어디 갑니까? 대위는 행정상 책임이었습니다. 민사상은요, 거기는 연대. 자, 둘 똑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대위는 대신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쪽은 어느 쪽입니까? 행정상의 책임이었습니다. 여기도 번지수가 맞질 않습니다. 몇 번입니까? 바로 정답은 1번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사무소 이전 보실까요? 자, 먼저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먼저 옮겨놓고 나서 또 열심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숫자 10일 이내만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뭡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입니다.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죠. 사무소 옮겨갔으니까 사무소를 새로 확보하셨죠.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전에서 발생했던 행정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송부가 되니까. 서류가 넘어가니까 누구요? 이전 후 쪽이지 이전 전이 아니었습니다. 제재가 뭡니까?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이제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이전 신고를 할까요? 설치도 주, 이전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인장 등록도 죄다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자, 분사무소 맨날 나온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이전에 대한 설명인데 9번 보실까요? 첫 번째 1번 맞는지 보실까요? 옳은 것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고자가 벌써 이상합니다. 하고자 하면 옮기기도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놓고 나서 거기도 충분한 시간 열흘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이전하고자가 맞지 않습니다. 휴업하고자 해서 휴업이나 사전이지 이전은 사전이 아닙니다. 사후였습니다.
바로 하고자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약간 심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사무소와 확보 서류. 자, 뒤에는 맞는데 앞에 보셔야 됩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이전 신고서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뭐가 빠졌습니까?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 필증이 빠졌습니다. 서류도 이렇게 슬쩍 속여볼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신고를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실까요? 등록증은 이전 후의 정말 맞죠? 이전 저는 아닙니다. 후에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맞네요. 바로 이전 후 쪽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았습니다. 4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입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전혀 안 맞죠? 그냥 사무소 그랬으면 맞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맨날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설치도 주, 이전도 주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시험 문제 감으로 예상 주셔야 됩니다. 5번에 보실까요?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아니죠. 제재 뭐였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 게을러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도 이제 30만 원이었으니까요. 대부분 다 30이었으니까 별표까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싸다는 휴업만 20만 원. 자,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이제 휴업도 나오죠. 휴업은 얼마입니까? 3개월을 넘어가야 됩니다. 3개월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 별표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리고 변경. 자, 먼저 변경 신고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등록증 필요 없고요. 기간만 연장해 주면 됩니다. 말도 전까지만 신고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 신고는 다시 업무하렵니다. 라는 게 재개. 등록증을 찾아와야 됩니다. 반환, 교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은 영업을 안 하겠다. 그럼 간판도 뜯어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전자문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설명 중에서 옳은 건데 보실까요? 먼저 1번에 오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아마 1번이 많이 여기는 정답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허전합니다. 몇 개월이 못습니다.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3개월도 안 쉬는데 3개월 넘어서 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3개월도 아닌데 휴업하고자 한다고 무조건 신고를 하십니까? 얼마가 빠졌습니까? 3개월을 초과하여가 빠졌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거 좀 많이 좀 당해보시면요. 시험장에서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하셔야지 시험장에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엉뚱하고요. 3개월 초과하여 빠졌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휴업기간을 변경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그리고 취약 징집 같은 것들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6개월은 어떻게 초과합니까? 자꾸 악용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엉뚱하고요. 질병 등 그래야 이제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X입니다. 자, 세 번째 재개 신고하면요. 등록관청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자, 재교부는 뭐가 달라지니까요. 수정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 고스란히 찾아옵니다. 여기는 반환이지 교부나 재교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꼭 표현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4번도 X, 3번도 X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휴업이나 그죠? 폐업이나 변경이나 재개 신고서의 서식은 다 정말 똑같았었죠. 앞쪽에 보면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체크해서 썼습니다. 서식은 정말 같다. 정답 몇 번?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규정 없어졌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환. 매수 신청 대리인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조용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규정은 아예 없다는 거. 중개업에서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대로 4번.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11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이요. 자, 인장 등록하십시오. 우리 개인들은 크기가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7에서 그리고 30이었습니다. 법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상업등기규칙.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느 쪽에다가 여기도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쪽에다가 그리고 변경 등록 얼마 했습니까? 7일 이내였습니다. 제재가 뭡니까? 인장 등록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업무정지.
별표도 3개월이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뭐를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1번 쪽에서 이제 틀린 건데요. 자, 1번 보실까요? 여기다가 법인은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입니다.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의 7mm에다가 그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입니다. 아마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법인은 가로나 세로의 크기가 각각 7mm 이상 그리고 30mm 이내의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크기가 있을까요?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냈지만요. 우리 법인에게 7mm 법인에게 30mm 전혀 엉뚱합니다. 누가요? 그냥 개인들이었습니다. 부칙이나 그리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바로 7mm나 30mm이고요. 법인은 크기가 아예 없습니다. 법인은 크기 알아서라는 겁니다. 3cm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법인한테는 크기 제한이 없으니까요. 1번 X. 거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에서 이제 명칭 사용인데요. 자, 명칭 사용도 한 문제감으로 간판 오다가다 시험 공부하시면서 간판 하나 보시면요. 그 간판에 바로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대표자 누구. 자, 그 중에서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누구였습니까? 성명.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명만큼은 반드시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간판 철거 명령 먼저 떨어집니다. 안 뜯어내면은 뭐를요?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법은 무슨 법이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별표가 아주 강합니다. 얼마요? 별표가 50이 최대인데 명칭만큼은 50만 원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명칭 사용인데 12번 보시가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1번 옳은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에는 토지 건물 광고에는 게입니다. 자, 먼저 옆에 보실까요? 맞는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맞죠? 그리고 명칭 맞죠? 어느 사무소에서 누가 광고를 냈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가 어디가 있는지 가다가 또 연락도 해봐야 될 겁니다. 옆에 보실까요? 소재지 그렇죠? 그다음에 연락처 정확하게 담았네요. 표기를 하여야 한다. 바로 1번이 정답. 여기는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명칭이나 성명은 이 문장 잘 보시고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명칭만 떼볼까요? 성명은 맞았습니다. 명칭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크게 못 써서 아예 안달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근데 뭐만 성명만 이름만 창피해서 안 쓰려고 하니까요. 누구만이었습니까? 성명만 잘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몇 번? 2번도 안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명칭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질문 꼭 내보려고 할 거고요. 3번 보실까요?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그게 이상할까요? 문자를 사용하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 아니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을 때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썼는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4번에 보실까요? 명칭 사용에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없이도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철거 명령 있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가 철거 명령이 따르지 않았을 때가 대집행이었습니다. 법은 순서를 반드시 지킵니다. 4번도 X. 5번에 보시면요. 문자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명할 때 명칭 사용이었습니다. 별표도 50이었습니다. 업무 정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3번의 전속중개계약도 정말 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여부 보존의 의무. 보존 몇 년? 3년 동안. 그리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자, 공개할 때 며칠.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주 부수적인 의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끝났을 때는 거래 사실을 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약금, 다른 개업공사한테 맡겼을 때
거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전속 기업 공유사가 소개해준 상대방하고 거래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는 50% 안에서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도 내본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설명인데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이 약정이며 정말 그럴까요? 예외적으로 3개월이다 바꿔놨죠. 원칙은 3개월. 얼마요? 예외가 약정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법에서 불안정한 거 딱 질세. 얼마? 3개월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 후에 이제 3개월보다 짧거나 길게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는 지체 없이 그랬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지체 없이는 2, 3일입니다. 괜히 또 지체 없이 하고 7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7일 이내입니다. 벌써 틀렸고요. 자, 뒤에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또는은 맞았습니다. 정보를 공개를 하여야 한다. 어느 때 여기는 시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 2번도 X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거래정보망과는 좀 다르게 일간신문에 공개를 했을 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정확하네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신문에는 한 번만 내면 되니까요. 더 이상 안 냅니다. 그리고 사제 광고 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망은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요. 인터넷 통신망이니까 빨리 삭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는 법률 규정에는 안 나왔지만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몇 번? 3번이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이네요.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스스로가 위약금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그리고 소개한 그런 문장 나왔을 때가 위약금이었습니다. 여기는 50% 안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X입니다. 번지수가 안 맞습니다. 자,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 동안 몇 년 동안입니까? 3년. 거래계약서가 5년이었습니다. 여기는 5년 때문에 또 X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3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쪽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자.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개업공사 몇 명,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몇 명, 공인중개사 몇 명, 그리고 설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은 얼마만이었습니까? 3개월. 그리고 망을 설치나 운영을 또 합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하야 한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거운정 해일, 운명은 500이고요.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유일하게 형벌을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한 정보라든지 다르게라든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정리를 명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보실까요? 1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 제정할까요? 혹시 지정되고 나서가 아닐까요? 여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 맞죠? 지정 신청하고자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지정받고 나서 그거 충분하게 3개월도 준다고 했습니다. 지정 신청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다. 시기를 정확하게 아느냐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건에서는 운영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번에서 확인 설명은 정말 너무 중요할 겁니다. 확인 설명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자 그런 부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는 안에 있는 것 상태하고 환경 조건 대신에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지 하야 한다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누구한테 쌍방에게 그리고 몇 년 보존합니까? 3년.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할 수도권 토벽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의 바로 종류 그리고 이제 13가지, 그리고 11가지, 9가지, 8가지,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그거 반드시 시험 문제가 실무 쪽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확인 설명이 뭐로 달라졌습니까? 500만 원이나 과태료로 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가 40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업무정지가 아니다. 자, 대신에 확인 설명서는 그대로 업무정지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확인 설명인데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엉뚱해졌죠. 완성되기
전에 입니다. 완성된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엉뚱해졌습니다. 확인 설명한다. 완성된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 그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는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죠. 게임입니다. 설명은 누구한테만요? 취득 쪽에만 게임입니다. 여기도 이전하고자 벌써 맞지 않습니다. 꼭 길목이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2번도 이전하고자 하는 쪽에다 성실 정확하게 성실 정확하면 이전 쪽에서 화가 날 건데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취득 쪽에만 모르는 쪽에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와 또 거래라고 했습니다. 거래는 양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도 설명할까요? 거래와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세금은 뭐였습니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라고요? 취득만. 취득 보유 양도 같지만 세금 뭐라고요? 취득만 계입니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상태나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면 맞죠. 그리고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달라졌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 정답은 5번 고르셨을 겁니다. 뒤통수 크게 맞으셨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한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했을 때 별표 400,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을 때 별표 400, 그리고 동시에 둘 다 안 했을 때는 별표 500 안 깎아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에 이제 금쟁이 무엇일까? 뭐 금쟁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먼저 1학년 반 매매 알면 초과한다. 3학년 2반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무거운 줄 3학년 2반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6번째 맨날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쪽에다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자, 두 번째는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인데 괜히 또 전매 차익이 없으면 투기 조장이 아니다.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나올 수 있는 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3조에 16번 보실까요? 금쟁이가 아닌 것은 꼭 이런 때를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토지나 건물을 중개사물 맞죠?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매매업 만내오기입니다. 1학년 일반으로 매매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2번에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를 했을 때 증서는 투기 조장이니까 얼마입니까? 3학년 2반입니다. 여기도 증서 중개에 들어갑니다. 금쟁입니다. 3번 보실까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쪽이 나왔죠. 다른 쪽이면 여기는 직접 거래입니까? 아니면 간접 거래입니까? 간접 거래. 금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매도인과 그리고 매수인에게 쌍방에게 모두네요.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 무슨 대리입니까? 일방이 아니라 쌍방 대리. 한 사람에게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요. 금쟁이가 아닌데 쌍방을 몽땅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대리권을 다 받았으니까요. 여기는 쌍방 대리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교도소 직행입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탈세나 그리고 전매에 대한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바로 이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였으나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차익은 없는 행위, 차익이 없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금쟁에 해당하다. 탈세,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금쟁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에서 손해를 정말 봤을 때도 뭐라고요? 투기 조장이니까 결과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갑니다. 괜히 또 차익이 없다는 문장에 그쪽에다 그냥 금쟁이 아니다, 금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번 쪽에 이제 보증 설정이고요. 자, 우리 보증 설정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증 설정은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금액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인들은 얼마? 1억.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는 얼마입니까? 개인하고 똑같네요. 1억. 그리고 특히 농협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얼마요? 농지만 조합원이니까 얼마? 1,0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공탁은
3년 안에는 사망했을 때도 뭐합니까?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제가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금액이 빠져나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하는 거 2개, 공제하고 보험. 대신에 우리 공탁은 빠져나간 돈만 채워 넣으면 될 거니까요. 거기는 보호자. 그리고 제재가 이제 다양했습니다.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그것도 상대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보증 설정해놓고 거기는 업무 정지, 명령 규정이니까 별표 1개월. 그리고 설명을 안 했을 때 보장 금액 등 이런 것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는 3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인데 이제 틀린 거 보실까요? 나머지 1번 같은 것은 정확하게 보시면 바로 맞습니다. 농협 빼고는 정말 특수법인도 얼마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이었습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쌍방은행에게 거기는 맞습니다. 보장 금액이나 보장 기관이나 그리고 그 소재지나 그리고 보장 기간을 설명을 해야 한다.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처럼 중개가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설명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시기가 이제 확인 설명하고 다르다고 시험문제 과목으로 많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뭐 세 번째는 정확하네요. 15번. 거기 15일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가입도 맞았고, 그리고 보존도 맞았고, 그다음에 자, 공제료 3년 안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공탁만 보험이나 공제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도 정확하죠. 업무를 개시했을 때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취소 내려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 나중에 설정해놓고 신고 안 했을 때. 첫 번째 설정했을 때, 두 번째는 만기돼서 재가입했을 때, 그리고 변경 설정 바꿨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하여야 한다. 명령 규정 때문에 제재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은 2번인데 하다 보증 설정 금액도 정확하게, 보증 설정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머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